조절이. 자, 별 볼리는 녀석들 우리가 이번에 찬반 논술 같이 써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 지금 보니까 예주하고 민성이가 입장이 둘이 갈렸습니다. 한 사람은 찬성하고 한 사람은 반대하고 입장이 갈려서 더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반 논술 썼는데 찬반 논술은 일단 기본적으로 찬성과 반대 자기 입장을 내어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쓰는 글들이고 그래서 서론, 본론, 반론, 결론으로 이어져 있지. 그래서 서론에서는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이 문제가 어떤 쟁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 문제와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을 건지,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여러분들이 서론 부분을 작성하면 되고, 본론 부분들에서는 어쨌든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근거를 제시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근거를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증명하는 것들, 그 근거와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지, 그 근거 자체가 왜 중요한지를 차근차근 증명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반론 부분에서는 상대방의 근거를 예상해서 상대방의 근거가 틀렸음을 또는 상대방의 근거에 대해서 대안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들이 반론 부분이고 마지막 최종 결론에서 본론에서 썼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모아서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인상 깊은 마무리로서 끝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그런 기준에 따라서 예주글에 대해서 우선 민성이가 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주글부터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주글인가? 아니네. 예주글이 이게 예주글이구나. 잠깐만, 내가 좀 키워줄게 글자를. 자, 예주 발표하겠습니다.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아르바이트 좋은 기회일 수 있다. 여기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남학생이 있다. 그는 반려동물로 개를 키우고 싶어 한다. 그러나 부모님은 돈이 많이 든다, 청소가 어렵다 등의 이유로 개 키우기를 반대한다. 그러면 이 남학생은 본인이 돈을 벌어 개를 맞이할 준비를 하려고 한다.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 이 내용은 양홍문 작가의 별 볼 일 있는 녀석들이라는 도서의 내용이다. 주인공 강호는 강아지를 스스로 키우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많은 어려움도 겪지만 배우는 것도 많다. 사람들이 위의 이야기처럼 청소년이 독립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다.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아르바이트는 결코 나쁘지 않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로 부지런해진다. 청소년에게 안전하며 적절한 우유, 녹즙, 신문 등을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는 새벽부터 일어나 물건들을 받고 나르면서 청소년의 체력도 기를 뿐만 아니라 부지런해진다. 아침 일찍부터 일을 시작하니 새벽형 인간이 되며 곧 다가올 과제에 치여 사는 바쁜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다. 꼭 새벽 배달이 아니더라도 알바하는 시간 동안 계속 움직여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습관을 들일 수 있다. 두 번째로 청소년들이 일찍 노동의 가치를 알게 된다. 예를 들어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는 배달한 양에 따라 수익을 받는다. 노동에 대한 대가 말이다. 알바생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최대한 많은 일을 할 테고 이 과정에서 노동의 가치를 깨달을 것이다. 세 번째로 독립적 성향을 기를 수 있다. 오늘날 집값, 이혼 등 여러 가지 문제로 30살이 넘어가서도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비율이 과거에 비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사회는 내가 바쁘면 나의 자식도 부모님에게 맡기는 등 부모에게 너무 의존을 하고 있다. 청소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린 나이에 경제활동을 통해 스스로 용돈을 사용하고 계획해보는 것은 독립적인 자가 형성,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다. 반대측에서는 아르바이트가 청소년을 올바르지 않은 길로 인도한다고 주장한다. 학교에서는 물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 노력하지만 사회는 그렇지 않으므로 청소년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유해한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경우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성인보다 빨리 나쁜 길에 접어들게 되고 위험에 빠진다고 반대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법 제한들이 많다. 법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부터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 그들이 일을 하려면 가족관계 증명서, 법정 후견인 동의서가 필요해 가족의 눈을 피해 위험한 알바를 하기에는 어렵다. 게다가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도덕상,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에 포함되는 업종에서 일할 수 없다. PC방, 노래방, 만화방, 유흥주점이나 운전, 조종을 요구하는 업무는 법적으로 청소년들이 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게의 고용주들은 가게 망하고 싶지 않으면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을 테니 아르바이트가 청소년을 나쁜 길로 인도한다는 주장은 모릅니다. 아르바이트는 청소년들에게 자립심을 키워줄 수 있다. 또한 일을 하는 것에 따라 급여를 받는 노동의 가치를 일찍 깨닫게 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무해한 우유, 신문 등의 배달은 새벽부터 일을 하게 되므로 청소년들을 부지런하게 만들 수 있다. 별 볼 일 있는 녀석들, 강호라는 고등학생이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시작한 아르바이트 얘기를 한다. 강호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르바이트 경험을 쌓고 어떻게 적절한 일을 하는지 알게 된다. 또한 강아지를 키우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으로 독립적, 자립적인 행동을 취하게 된다. 이처럼 청소년 알바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니 청소년인데 아르바이트를 도전하고 싶다면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아르바이트를 시도해 보길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민성이 평가. 일단은 이 별 볼 일 있는 녀석들 내용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되게 잘 쓴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살짝 의문이 있었던 게요. 서론 부분이나 반론 부분에서 중간에 분단을 살짝 바꾼 게 있었는데 이게 바꿀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약간 같은 그런 부분,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으니까 이게 분단 구별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되게 잘 쓴 것 같았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예주, 지금 네, 민성이의 의문에 답할 수 있어? 인성의 의문이요. 음, 일단 이 서론은 모르겠는데 아까 그 반론 음. 부분에서는 첫 번째 그 반론 부분에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문단에서는 그 반대측이 얘기한 내용을 하는 거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그거에 대한 방안 그거가 틀렸다는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어서 문단 구별을 했었어요. 자, 문단 얘기를 하자면, 선생님이 문단을 나눠야 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 하나는 지금 민성이 얘기했던 듯이 내용적으로 뭐 하면 바뀌면, 문단을 구별해 주는 것이 맞고 당연하고 내용적으로 바뀌면. 내용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단을 구별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지. 어떤 경우? 응? 어떤 경우에? 선생님이 짜장면 짬뽕이면 당연히 그 두 개 나눠서 줘야 되고, 짜장면 하나인데 짜장면인데도 불구하고 두 그릇에 나눠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양이 많은 거. 양이 많으면. 음. 짜장면도 한 그릇에 넘칠 것 같으면 두 그릇에 나눠야지. 같은 문단이라 하더라도,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너무 그 내용이 많으면 그거를 이제 뭐야, 짜장만, 짜장투,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문단 구별할 필요가 있고, 결국 문단 구별하는 이유는 뭐냐? 읽는 사람이 읽기 쉬우라고. 읽는 사람을 위한 배려야. 그런 점에서 이제 문단을 구별해 주는 것이 적절한 건가라는 것들은 또 그런 기준을 갖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됩니다. 자, 예주글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 수고했습니다. 민성이 글 역시 보도록 했고, 이번에는 예주가 역시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면 됩니다. 어,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반대한다. 지난 2017년 10월 25일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고 다가올 겨울방학의 여행 비용을 벌기 위해 충남의 한 족발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 17세 청소년이 오토바이 배달 알바를 하다가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때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소년은 중환자실에 실려가 눈을 뜨지 못하고 결국 11월 23일
뇌부종, 다발성, 단기 손상 등이 까닭으로 사망했다. 이때 족발집의 업주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보호구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근로기준법상 청소년 야간근로 금지 조항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처럼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다양한 위험성이 있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도 괜찮을까? 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반대한다. 첫째, 학업에 영향을 준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이유는 직접 용돈을 벌기 위해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기 위해 등일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본업은 공부이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아 원하는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학업이 아닌 아르바이트에 소비했고 성인이 되어서도 항상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생활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멀리 미래를 보았을 때 청소년 시기에는 아르바이트보다는 학업에 더 집중해야 한다. 둘째,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2021년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보고 및 정책 토론회에서 8월에서 12월 사이 경남 지역 중고등학생 등의 청소년 24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는 19.9%가 최저임금 미지급이나 임금 삭감, 욕설이나 폭행, 성희롱 등의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44.8%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했으며, 계약서를 받지 못한 이유는 21.1%에 달했다. 청소년들이 받는 시급은 35.5%는 9,000원을 넘었지만 58.2%는 9,000원 미만을 받았고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한 8,000원 미만을 받은 경우가 6.1%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주간일 평균 노동시간은 4~5시간 정도가 가장 많았으며 8시간 이상도 22명이나 있었다. 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는 패스트푸드점이 절반을 넘었고 편의점과 카페, 전단지 돌리기, 학원 보조, 세차, 주차 등이 있었다. 긴 시간을 일하고도 제대로 된 대우와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아르바이트를 할 이유가 없다. 셋째, 득보다 실이 많다. 어디 갔어? 2021년 오토바이로 배달 알바를 하던 한 고등학생이 차선을 바꾸는 버스를 비켜가려다 불법 주차된 트럭을 그대로 들이받아 사망했지만 업체는 책임을 물 수 없었던 사건이 있었다. 업체는 그 고등학생을 동의서를 받지 않고 채용했지만 배달업을 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도 부모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것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현재까지 위 사건처럼 많은 청소년들이 배달 알바를 하다가 사망하는 일이 많았다. 돈을 벌려고 한 일에서 사고를 당해 병원비로 돈도 배로 나가고 결국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다. 득보다 실이 많은 아르바이트를 할 필요는 굳이 없다. 찬성 측에서는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고 스스로 돈을 버는 일은 칭찬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직접 돈을 버는 일은 대단하고 확실히 칭찬할 만하며 부모님들도 좋아할 것이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얻는 피해는 크며 그 돈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이다. 심지어는 목숨마저 잃을 수 있는데 그 피해를 감수하는 것보다 부모님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안 되는 까닭으로는 학업에 영향을 주며 부당한 대우를 받고 득보다 실이 많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다 놓쳐버린다는 말이 있다. 너무 큰 욕심을 내다가 결국 자신이 손에 있는 것까지 잃고 말았다는 뜻으로 우리도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과 경험이라는 토끼를 잡으려다 건강, 돈 등 모든 것을 놓칠 수가 있다. 청소년이라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보다 본업인 공부에 충실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주, 여기가 저기였구나. 일단, 음, 잠깐만. 일단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잘 쓴 것 같고, 자료도 열심히 조사해서 적절한 곳에 넣은 것 같았고, 근데 그 본론의 세 번째, 득보다 실이 많다 그 주장이 득보다 실이, 아니야,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득보다 실이 많다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전체 글을 쓰는 건데, 이 뒤에 자료를 쓰려면 이 문단에서는 뭔가 조금 더 구체적인 그 제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민서이글부터 보고 그 다음에 예죽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서이가 지금 보면 서론을 썼는데 서론에서 구체적인 뭘 들물었어?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그리고 이 사례가 상당히 또 이렇게 충격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지. 그럼으로써 사람들에게 아르바이트의 어떤 그런 위험성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렇게 좋은 좋은 시작. 이런 것들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그리고 제대로 된 어떤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서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놓고 보았을 때, 읽어보지 않아도 민성이는 뭐 하겠구나? 반대하겠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서론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어. 하나, 중립적으로 그냥 문제 자체를 제기하는 선에서 끝나고 나서 자기 입장은 본론부터 제시하는 방법이 있어. 또 하나는 지금 민성이가 쓴 것처럼 서론에서부터 노골적으로 자기의 입장을 뭐해? 제시하는 어떤 그런 방법도 있어. 그래서 어떤 게 뭐 좋다, 뭐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으면 되는 것들이고 어쨌든 민성이가 선택한 것들은 바로 그 후자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 사건처럼 청소년 아르바이트 다양한 위험성이 있다. 근데 갑자기 청소년 아르바이트도 괜찮을까? 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반대한다. 이렇게 하면 여태까지 위험성이 있다 해놓고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도 괜찮을까 하면 당연히 안 괜찮겠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차라리 여기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다양한 위험성이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냥 바로 그냥 뭐해.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두 가지 방식이 있어. 하나는 이렇게 청소년 아르바이트 해도 괜찮을까라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중립적으로 제시하는 경우야. 근데 이미 네가 중립적이지 않아. 이럴 때는 그냥 바로 아르바이트는 다양한 위험성이 있다. 이런 위험천만 아르바이트를 청소년들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놓고 첫째고 바로 넘어가면 된다고. 민성아 이해가? 네. 그래서 네가 청소 아르바이트 해도 괜찮을까라고 이거 문제 제기를 하고 나는 청소 아르바이트 반대한다. 이거일 때는 이 앞부분에서 이 앞부분이 뭐일 때? 중립적일 때. 아니 너의 입장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민성이가 이제 세 가지 근거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가 학업에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들, 두 번째가 부당한 대우의 문제들, 그리고 세 번째가 득보다 실이 많다고 했는데 예주가 잘 지적했습니다. 득보다 실이 많으니까 당연히 뭐해? 반대하겠지. 어? 그러면 여기서는 근데 득보다 실이 많다고 했는데 네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득보다 실이 아니라 뭘 얘기한 거야? 안전. 위험하다, 위험. 사고를 당해 병원비 나간다, 사망한다. 그래서 결국은 뭐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래서 셋째, 위험에 노출된다. 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위험에 많이 노출된다 해서 이런 구체적 사례 등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자, 청소년 학업에 영향을 준다 해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까닭에서 이제 용돈 벌기 위해서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서 네가 이제 그 다른 거 조사했던 거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까닭과 관련되어서 실제로 이제 그 통계자료 이런 것들 제시해서 실제로 이렇다는 것들을 보여주면 더 좋겠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본업이 공부고, 아르바이트에서 돈이 모아 원하는 거 이런다 할 때도 그 시간에 학업이 아닌 아르바이트 소비했고 성인이 되어서도 항상 아르바이트 하면 생활하기 힘들기 때문에 멀리 미래를 보아 대성수식 아르바이트는 학업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했는데 너가 여기서 그럼 증명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르바이트가 학업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지금 그분이 없는 거야. 즉 너의 이야기의 전제는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러면 공부할 시간이 뭐하다? 부족하다. 줄어든. 줄어든다. 그래서 결국 공부를 못하게 된다. 공부를 못하면 나중에 좋은 직장을 얻기 힘들다. 이런 게 사실 그런 논리가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걸 네. 너는 그냥 이렇게 당연한 걸로 여기고 증명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네가 이제 증명을 해야지. 차라리 네가 여기 보면 여기 뭐야 주간 일 평균 노동 시간에 네다섯 시간 정도 가져갔다. 이 자료가 차라리 어디로 와? 여기로 여기요. 가는 거지. 네다섯 시간 가면 그러면 너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애들은 그 시간에 어디 학원 가고 공부할 거 아니야.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학원 가서 공부하는 애들과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과 당연히 공부의 양이 차이 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학업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네가 전개를 해 나가야지. 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육체적으로 피곤할 거 아니야. 힘들 거 아니야. 그럼 수업 시간에 또 뭐 할 수 없어? 줄 수도 있지. 졸고 집중하지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 역시 뭐다? 아르바이트가 학업에 큰 방해 요소가 된다라는 점들이 그게 가장 핵심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야?
그렇게 학업에서 손실이 있으면 왜 문제가 되는가? 라는 부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가 나와야지. 그렇다면 오히려 요 이야기는 사실은 뭐해? 굳이 네가 여기서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상대방이 용돈 벌기 위해서 뭐 이거 한다, 이거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오히려 청소년들이 보는 공부인데 아르바이트에 이런 시간을 쓰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고 그러면 이제 향후에도 이제 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면 문제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써 나가는 방식으로 증명을 했더라면 더 좋았겠다는 거지, 유성아. 됐니? 자, 그 네. 다음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그 구체적인 그런 데이터를 제시해서 하는 것도 아주 좋은 거지. 그래서 19.9%가 이런 일들을 당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다.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게 21.1% 당했다. 근데 여기 보면 근로계약서 44.8%는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채 일했는데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게 21.1%에 달했다. 이게 뭔 말이야? 이 데이터 어, 근로계약서를 못 받은 경우. 작성하지 않은 거하고 계약서를 받지 못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데? 아,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비슷하잖아. 근로계약서나 계약서 얘기나. 그럼 둘 중에 무슨 데이터만 쓰면 돼?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했다는 거 44.8%라는 숫자가 큰 숫자잖아. 이걸 네, 하고 이 계약서를 받지 못한 21.9% 이거는 뭐 해야 돼? 빼는 게 낫다고. 이해가? 네,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다음에 너가 여기서 지금 이게 이 문단이 길잖아. 네. 이럴 때 여기서 네가 한번 뭐 할 수 있어? 문단 바꿔도 상관없다고. 네가 지금 이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요게 지금 이제 뭐야 부당한 대우 중에 이제 이 시급에 관한 문제로 바뀌니까 요거 하나 요 안에서 내용이 2-1 여기 2-2 정도에서 바꿔도 된다고. 여기서는 이게 다 부당한 대우긴 하지만 이해가?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네가 지금 35.5%는 9천 원을 넘었지만 이라고 이거는 오히려 네가 보면 긍정적인 사례가 되잖아. 음, 그러니까 차라리 넌 이 데이터를 배치하는 부분에서 요게 지금 사실 제일 큰 문제잖아. 그쵸. 그럼 네가 이걸 먼저 제시해야 하는 거야. 총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8천 원 미만을 받는 경우 6.1%나 된다. 어? 게다가 최저시급을 넘었다 하더라도 58.2%는 그냥 9천 원 미만은 거의 최저시급에 불과하다. 라는 것까지만 쓰고 요 얘기는 네가 뭐 할 필요가 없어. 낼 필요가 문자는 굳이 없다.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네가 뭐 해? 선택적으로 쓰면 돼. 선택적으로. 그 너의 근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바탕으로. 됐니? 그다음에 요 네, 이야기를 아까 말했듯이 어디로 가야 돼? 위로 올라가야 되고 앞으로. 첫 번째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는 패스트푸드점, 뭐 절발로 먹고 편의점, 카페 전담, 뭐 보너스 도 있었다. 긴 시간 이로 대우와 대가를 받지 못한 아르바이트 할 이유가 없다고 그랬는데 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당한 대우라고 하는 부분들하고 하는 별로 뭐해 네, 직접적인 관련이 없잖아. 그럼 이 부분도 뭐하고 빼고 돼요. 네가 지금 부당한 대우라고 했으면 부당한 대우임을 가장 뭐해 잘 보여주는 것들 위주로 하고 네가 자료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자료를 무조건 많이 제시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에 초점을 맞춰서 그 초점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쳐내라고 과감하게. 그래서 이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데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데이터를 갖고 증명한 건 아주 좋은 점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득보다 실이 많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득보다 실이 아니라 위험하다. 어? 위험하다.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하고 이런 구체적인 뭐야? 사례를 제시하고 오히려 네가 요 자료 조사에서 이런 구체적인 사례뿐만 아니라 실제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얼마나 많이 그 안전사고에 노출되는지 연간 뭐 몇 건수가 몇 건인지 아니면 아까 뭐 통계적으로 해서 몇 퍼센트가 그런 뭐 위험을 당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네가 뭐 해주는 것들이 제시해 주는 것도 좋다는 거지. 됐니? 그리고 왜 네, 위험한 일을 해서 안 되는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 그 부분들을 네가 증명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본론 부분들은 이렇게 자료까지 제시하면서 잘 썼어. 잘 쓴 편이야, 사실, 민성이가. 서론 본론까지. 그래서 민성이한테 제일 큰 문제는 이 반론 부분이야, 반론. 민성이가 지금 아직
그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이 반론 부분을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 반론에서 이제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고 스스로 돈을 버는 일은 칭찬에 마땅하다고 했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예상까지 잘했어. 그러면 반론은 부모님께 손을 벌려 스스로 돈을 버는 일이라고 되는데 스스로 돈 못 번다. 아르바이트 해도 스스로 돈 못 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뭐한 말이다? 틀린 말이다. 는 점을 네가 반박을 하거나 첫 번째. 아니면 스스로 돈 버는 일 이거는 아르바이트 말고 뭐 다른 방법으로도 뭐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니 굳이 아르바이트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가장 반박하는 방법이에요. 그 민석이가 생각했을 때 스스로 돈 버는 일, 스스로 아르바이트해서 스스로 돈 벌 수 있어 없어? 벌 수는 있는데 되게 조금 벌죠. 그럼 네가 이제 벌 수 있는데 그러면 벌지만 하지만 어쨌든 뭐야 그것들이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식으로 가던가. 근데 버는 게 맞다. 그럼 네가 아르바이트 말고 청소년들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 아르바이트 말고 청소년들 스스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 민성아? 없지 않나요? 없으면 너가 그러면 이거를 하지 말고 다른 근거를 예상하라고. 음. 꼭 네가 이 근거를 갖고 반박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 찬성측에 아까 예주가 제시했던 다른 근거를 갖고 네가 반박하면 된다고. 다른 근거. 그러니까 네가 가장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걸 갖고 반박하라고. 굳이 반박하기 힘든 걸 갖고 낑낑거리지 말고. 이해가? 그래서 네. 여기서 보면 직접 돈 버는 일 대단하고 황실신에서 부모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이건 네가 할 얘기가 아니야. 이건 상대방 얘기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있는 거잖아. 너 입장에서 별로 유리한 얘기 때문에 이건 굳이 네가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이 문장은 빠져야 되고 아르바이트 얻는 피해가 크다.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 요 이야기는 이미 아까 어디서 여기서 네가 지금 뭐 한 거야? 본론에서 한 얘기잖아. 쌤이 늘 얘기했잖아. 네가 지금 본론에서는 네가 공격수야. 슛을 한 거야, 슛을. 근데 이 반론은 뭐라고? 네가 골키퍼. 상대가 찬 공을 네가 막아내는 거야. 근데 넌 지금 상대방 찬 공을 막아낸 게 아니라 아까 우리 편 공격수들이 슛했던 것들을 지금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가 민성아? 네. 그래서 차라리 여기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은 결정이다라고 했다라면 스스로 돈 버는 일 말고 부모님 도움 받으면 된다. 어린이들은 그게 스스로 돈 벌 필요가 뭐하다? 없다. 그럼 차라리 네가 이 이야기를 중심 쓰면 이게 오히려 반론이 되겠지. 오히려 요 얘기는 다 빼고 요 이야기를 충분히 쓰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하기 힘들면 요 자체 근거를 다른 걸로 교체해서 네가 반박할 수 있는 걸로 한다던가. 그래서 반론 부분은 좀 다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해가 민성아?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안 되는 거 학업에 부당한 되고 득보다 실이 많다 해서 종합 정리를 했어. 근데 종합 정리를 좀 이렇게 나열했어, 나열. 첫째, 둘째, 셋째를. 요걸 근데 좀 살을 붙여가지고 좀 종합 정리를, 근거만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걸 조금 뭐야, 좀 더 문단으로 구성해서 좀 더 충분히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본론만큼 길게는 아니지만. 너무 근거만 갖다 이렇게 늘어났다는 얘기야. 요걸 갖고 하나의 어떤 글을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민성이가 요거 잘했습니다. 아주. 여기 부분. 인상 깊은 마무리 부분을 아주 잘했어. 그래서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 다 놓친다는 말이 있어서 요 말을 가져다가 네가 네 주장들을 다시 한번 마무리를 다시 한번 재강조한 것들은 아주 좋은 마무리입니다. 인상 깊은 마무리는. 종합 정리는 조금 부족하고 인상 깊은 마무리. 종합 정리 이렇게 해도 되긴 돼. 근데 이렇게 되면 평범한 정도예요. 잘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윤석열 전반적으로 어쨌든 뭐 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썼는데 지금 쌤이 몇 가지 지적했던 부분들 제일 크게 고쳐야 될 부분은 반론. 아니요. 반론이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 몇몇 부분들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을 고쳐 쓰기를 이따가 시간 되면 고쳐 쓰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쌤이 말했던 그 부분들을. 자, 그 다음에 예주 거
보면, 자, 예주는 지금 보면 뭐 이 책을 갖고 이제 별본 녀석들이 한 도서의 내용들을 갖고서 이제 뭐 한 거야? 시작을 한 거야.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어? 이 청소해 주는 아르바이트 좋은 게 있다라는 부분에서 네가 읽었던 책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이야기를 시작해서 흥미롭게 쓸 수 있지. 하지만 뭐 상대적으로 자극적이진 않은 거야. 어쨌든 사람들은 위에 얘기했지만 청소 동쪽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보면 아르바이트 시작한다. 아르바이트 많은 어른들 배우는 것도 많다 해놓고 사람들 위 얘기처럼 청소년이 동쪽 아르바이트 하는 걸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가 이게 뭐야? 자연스러워? 그럼 네가 요즘 반대하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얘기보다는 지금 이 개 키우는 거 반대하는 얘기가 더 많은 거지, 지금. 음, 오히려 여기서 그래서 왜 위에 얘기했던 청소년 동생 아르바이트가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지 좀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야. 뭐, 그러나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다. 나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거 같은 말이잖아. 이렇게 네. 논술에서는 같은 말 되풀이하는 거 아주 그 감점입니다, 감점. 어? 논술에서는. 뭐 문학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반복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논술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른바 경제성, 효율성을 상당히 중요시 여겨. 그래서 이런 하나만한 이야기, 또 되풀이되는 이야기는 과감하게 뭐라고? 빼라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도 겪지만 배우는 것도 많다. 뭐, 뭐야, 뭐 책 주인공처럼, 과연 뭐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까? 오히려 아까 그 민성이 문제 제기했던 것처럼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나는 뭐야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뭐 동화수 주인공처럼 스스로 아르바이트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들을 쓰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됐니? 네. 아,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해서 부지런해진다라고 해가지고 왜 부지런해질 수 있는지를 네가 뭐 한 거야? 증명을 한 거야. 어? 자, 근데 요거 증명하는 거 말고 또 하나 뭘 증명해야 될까? 차라리 왜 이것저것. 부지런해진지 알겠어. 네 읽어보니까. 근데 이거 말고 하나 더 증명돼야 돼. 진짜로 그런 사례? 응? 아니, 뭐, 그치. 구체적인 사례나 예시 뭐 들 수 있어. 근데 어차피 여기 뭐 적절한 우유, 녹즙 신문들 배달 아르바이트 뭐 이것도 어차피 사례를 든 거니까. 뭐 더 뭐, 아까 네가 말한 것처럼 뭐 중학생 누구는 뭐 이렇게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 수 있지만 이 정도 들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 그런데, 아, 여기 부분. 아침 일찍부터 일을 시작하니 새벽 긴간이 되면 곧 다가올 과제에 치여서 바쁜 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네가 쓰긴 썼어.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면 왜 부지런인지를 썼는데 부지런해지면 왜 뭐한지 좋은지. 좋은지. 부지런해지는 것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큰 도움이 되는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요 이야기를 쓰긴 썼는데 요 부분들을 더 뭐하게 더 충분히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이야기는 어디로 와야 돼? 여기로 올 게 아니라 요 앞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면 부지런해진다는 것들을 증명하는 부분이 이 검은 글씨야 지금. 이걸 띄워놨어 네가. 그 띄워놓을 이유가 없다는 거야. 우선 네가 아르바이트 하면 부지런해진다는 것들 증명하는 것들을 합수로 증명하고 새벽 배달이 아니라도 알바 시간 또 계속 움직여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움직이니까 역시 부지런해진다라는 부분들 네가 쓰고 그 나서 왜 부지런해지면 더 좋은지라는 부분들을 네가 또다시 증명해 가야 된다고. 위치를 바꿔서. 이해가 해줘야? 네. 아, 그래서 실제로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한 어떤 그런 사례라던가 뭐 이런 걸 네가 또 아까 민성이가 뭐 자료를 찾아서 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 아니면 부지런과 관련된 뭐 명언들을 제시한다던가 뭐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생각하고 벌레를 잡는다라는 그 명언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부지런과 관련된 근면과 관련된 그러한 네가 뭐야 명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인용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실제로 뭐 그 부지런한 사람 그런 통계 자료가 있으면 그 통계 자료 조사해서 제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더 좋겠지. 두 번째가 이제 뭐야? 노동의 가치, 일찍 노동의 가치를 알게 된다. 노동의 가치를, 일찍 노동의 가치를 알게 된다. 이것도 말, 맞아. 근데 이제 보통 일찍이라는 말을 뭐에다가 그 꾸며주는 말 바로 앞에 가는 게 좋아. 일찍 노동의 가치를 알게 된다가 아니라 뭐라고 쓰는데? 일찍 노동의 어디로 가치를 바꿔야 돼? 노동의 알게 된다. 가치를 일찍 알게 된다. 이렇게.
이해가? 네. 그게 오히려 더 의미가 더 확실해지는 거야. 그 꾸며주는 말하고 붙였어야 돼. 뭐 띄어놔도 의미가 통하긴 하지만.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배달을 아르바이트, 노동의 가치를 깨달을 것이다라 해서 여기도 넌 지금 노동의 가치를 왜 아르바이트를 하면 깨달을 수 있는지를 네가 뭐 한 거야? 제시해 줬어. 근데 뭐가 없는 거야? 알게 되면 좋은 점. 노동의 가치를 왜 일찍 깨달아야 되는지, 노동의 가치를 일찍 깨달았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그 얘기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거야. 그 이야기를 써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너가 여기서 이제 뭐, 실제로 무슨, 그 누구야, 그, 뭐, 성공한 사람들,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뭐 유명한 투자자, 뭐, 카네기, 뭐, 이런 사람들도 어렸을 때부터, 뭐, 에디슨, 뭐, 이런 사람들도 뭐, 어렸을 때부터 신문 배달도 하고, 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훌륭한 위인들의 이런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노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노동 가치를 알게 돼서 나중에 크게 성공하는데, 뭐, 미끄럼됐다라는 그런 위인들의 어떤 그런 사례를 네가 뭐, 제시를 한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지. 됐니? 네. 자, 그다음, 셋째, 독립적 성향을 기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오늘날 집값, 미혼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미혼이 뭐야? 결혼 안 했다고? 네. 아, 미혼? 30살 넘어도 부모님 집 얹혀 사는 비율이 과거에 비해 늘어나고 있다. 요것도 네가 이렇게 불러 쓸 수 있어. 근데 요거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실제로 뭐를 제시해 주는 게 네, 통계자료를 제시해 통계 자료. 주고 이제 확실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심각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지. 어? 자, 어, 또한 대한민국 사는 내가 바쁘면 남의 아이 자식도 부모님에게 맡기는 부모에게 너무 의존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청소년부터 아르바이트 하면 어린 나이 경제활동 독립적인 형성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너무 의존하고 있어서 뭐가 문제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왜 독립적인 성향을 너무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해. 넌 이거는 이제 뭐만 하는 거야? 현상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어? 하지만 네가 이것들이 뭐하지 않다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가 이것들을 제시를 해주고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그래서 어쨌든 왜 독립적 성향을 길러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앞에 두 개에 비하면 그나마 이게 충분히 쓴 거야 지금 예주가.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왜 독립적 성향을 기를 수 있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 썼어.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역시 이제 더 욕심을 부리자면 실제로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이 그렇지 않은 애들에 비해서 독립적인 성향, 독립심이 강하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통계 자료든가 전문가 의견이나 이런 것들 제시해주면 더 좋겠고. 그래서 어쨌든 요거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다 그나마 증명한 편이에요. 앞에 것들에 비해서. 그다음에 반대측에서 청소년 올바르지 않은 길로 인도한다고 주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요 이야기는 뭐 굳이 안 써도 되고, 어? 반대측에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어쨌든 이게 반대측의 이야기를 이렇게 네가 열심히 쓰고 있는데 이 반대측의 이야기를 네가 이렇게 열심히 쓸 필요가 없다. 없어. 오히려 반대측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또 아르바이트 청소년 올바르지 않은 길로 인도한다고 주장한다 해놓고 하지만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 네가 이거를 반론을 잘한 거야 지금. 지금 예주가 반론을 잘한 거야 민성아. 예주처럼 반론해야 돼. 그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길, 나쁜 길로 빠질 가능성은 없다라는 식으로 올바른지 않은 길로 인도하는 것과 아르바이트가 별 상관이 없다는 것들을 뭐 한 거야? 증명한 거야. 어? 그래서 그 부분에서 네가 이제 구체적인 뭐야? 법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제시해 가면서 했기 때문에 보다 더 이제 뭐하게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한 거지. 이런 점은 좋은 점이지. 그래서 여기 부분들은 오히려 빠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 근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쓸 필요는 없어. 강화시켜서. 어.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 또 잘했습니다. 여기 부분이 바로 뭐야? 종합정리해 준 부분이에요. 그래서 민성이는 민성이 버전을 쓰면 부지런해지고 일찍 노동의 가치를 알게 되면 독립 성향을 기를 수 있다. 민성이는 이렇게 썼어 아까. 근데 지금 예주는 그 말을 조금 뭐 한 거야? 바꾸고 살을 붙이고 해갖고 하나의 문단을 이렇게 구성하잖아.
민성아, 이해가? 아, 자, 그런데 예주 인상 깊은 마무리는 민성이한테 배워야 돼, 예주가. 예주가 지금 이렇게 쓴 거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요 이야기는 이미 뭐야, 어디서, 서론에서 네가 했던 얘기잖아. 음, 이렇게 뭐 되는 거? 재탕하는 거, 안 좋아한다고, 논술에서는. 어? 그 다음에, 그 뭐야, 이처럼 청소년 알바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그런 청소년들 아르바이트 도전하고 싶다면 버구 아르바이트 시도하기 바란다라고 해서 뭐 여기 부분 가능해. 어? 근데 어쨌든 요 이야기 같은 경우는 굳이 뭐해? 요 부분은 뭐 하자고? 빼자고. 좀, 그리고 청소년 알바는 결국 나쁜 것이 아니라 요것도 다 빼자고. 여태가 여기까지 다 네가 이미 뭐 했던 얘기야. 본론에서 했던 얘기잖아. 했던 얘기를 굳이 여기서 되풀이할 필요가 없고 끝에 가서는 인상 깊은 마무리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지 않아서 아르바이트 시도하기 바란다라고 네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뭐 비전을 제시한다던가 아니면 명언을 갖다 쓴다던가 관련되어서 뭐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고 하였다. 뭐 자기 스스로 삶을 개척하려고 할 때 그의 앞길이 활짝 펼쳐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간다던가 이런 어떤 그런 부분으로 아니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청소년 알바할 때 이렇게 아까 뭐야 부모 캥거루죠. 커서도 이렇게 부모에게 의존하는 어떤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우리 사회가 더 이제 뭐야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가 될 거다라는 어떤 그런 비전을 제시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끝에 가서 인상 깊은 마음을 해줬더라면 더 좋겠다는 거지. 됐니? 네, 어. 자,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이 서로의 장단점이 있어. 예주가 잘 쓰고 있는 부분, 민선이 선수 잘 쓰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뭐야 고쳐져야 된다는 거야. 자, 지금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10분 정도 지금 스님이 뭐 했던 부분들,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게 할 거야? 고쳐 쓰기 할 거야. 이해가? 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잘 쓴 부분은 놔두고 쌤이 그 손보라한 부분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 크게 손봐야 될 부분도 있었지 아까 민성이는 뭐 반론 부분을 크게 손보라 했으니까 반론 부분을 직접 써본다던가 예주는 뭐 그 최종 결론에서 인상 깊은 마무리 부분을 다시 써본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그 시간이 뭐 많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건들기는 그런 것 같고 중요하게 좀 이렇게 건드려 본론에서 뭐 어떤 부분 건드릴 부분이 있어 건드릴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들 한번 그 건드려서 한번 여러분들이 고쳐 써서 어느 부분만 고쳐 썼다 해서 고쳐 쓴 부분을 좀 이따 무슨 색 글씨로 그러니까 빨간색이나 파란색 글씨로 따로 그 외에서 보여주라고. 됐니? 네, 뭐 한 10분 정도 시간? 10분 정도 주면 돼. 일단 그 10분 네, 정도만 뭐 일단은, 고칠 때가 10분, 10분 동안 고칠 수 있는 만큼 한번 고쳐보자고. 네.
자, 어디? 3대까지 볼까? 응? 최종 결론을 그거를 완성하긴 했어요. 음, 어디로 보내줄 거야? 보내요? 음, 음, 자, 우리 민성이가 지금 그 반론 부분을 다시 쓴 거지? 네. 아, 민성이 반론 쓴 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성 측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 하지만 직업에 대해 알아보는 방법은 많다. 다양한 직업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고 커리어넷 등의 사이트가 있으며 학교의 진로 과목이 있는 학교도 있고 요즘 같은 정보 시대에는 직업에 대해 검색하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오히려 아르바이트로는 알 수 없는 그 직업을 이해하면 좋을 것들. 학과, 학과의 정보, 입시 정보 정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직업에 대해 알고 이해할 수 있다는 선생 측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그렇지. 요게 이제 그 반론 제대로 잘한 거지. 아르바이트 하면 직업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직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 충분하다. 그니 굳이 아르바이트를 할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반박을 한 거지. 또는 이렇게 반박할 수 있어. 아르바이트를 하면 직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는데 아르바이트라는 게 사실은 다들 뭐야? 대부분이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본, 뭐, 잡일하는 거. 뭐 서빙이나 그런 잡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 세계 중에서 아주 뭐해? 극히 일부분일 뿐, 전체 중에 극히 일부분만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그 직업을 제대로 이야기라는 거는 거의 뭐하다? 어렵다. 어? 라고 하고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네가 제시한 방법을 하는 것들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면 되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반박이 맞습니다. 반론이. 수고했고. 그 다음에 예주는 자, 예주가 지금 최종 결론 부분 쓴 거라고 인상 깊은 마무리? 네. 읽어주겠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반대는 캥거루 같은 사회 현상을 만들자는 것밖에 안 된다. 자식을 과보호하며 감싸고 노는 부모 혹은 부모에게 너무 의존하는 자식을 캥거루에게 비유하곤 한다. 그들의 배에 있는 주머니에 자식을 넣고 기르기 때문인데 이런 캥거루 같은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자. 청소년들이 알바를 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너무 의존하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응원하고 찬성해야 한다. 청소년들, 청소년인데 아르바이트를 도전하고 싶은 사람들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나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도해 주길 바란다. 아, 자, 그래서 지금 인상 깊은 마무리에서는 그 예주가 여전히 그 뭔가를 설명하고 증명하려고 들어, 지금. 이 설명하고 음, 증명하려 드는 것은 어디에서? 본론에서 중심으로 하는 거고, 인상 깊은 마무리한 부분에서는 설명하고 증명하려 들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어떤 감정에 호소하는, 인상을 남기는 그런 부분들이 더 이제 뭐에 중점을 두는 것들이 필요하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쨌든 뭐 캥거루 이야기를 네가 제시했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캥거루가 아닌 뭐 예를 들면 무쏘의 풀처럼 혼자서 가라 뭐 이런 게 있거든. 그래서 그 당당하게 혼자서 살아가는 어떤 그러한 모습도 아니면 뭐 그 독립적인 생활하는 거로 그 대표되는 동물이 뭐가 있을까? 그 무슨 음, 호랑이인가 사장가는 무슨 뭐 이렇게 새끼를 저기 한 뭐지? 절벽에다가. 별벽에다 떨어뜨려 가지고 뭐 이렇게 독립적으로 기른다고 그러나? 그렇지.
들어봤어요. 네가 그러면 그 캥거루하고 이제 뭐를 사자를 대비시키는 거지. 그래서 캥거루가 아닌 뭐의 삶을 살자? 사자의 삶을 어, 살자. 그게 청소년 아르바이트 하는 것들이 바로 사자로 키우는 거다. 라는 식으로 네가 뭐 하는 거야? 이야기를 펼쳐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더 인상이 깊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하려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끝내라고. 이해가 대비되게 설명하지 말고 거기서 끝에 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쨌든 찬반 논술 다시 한번 더 써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찬반 논술 쓰는 거에서 많이 그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도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주는 이제 민성이가 갖고 있는 장점도 아까 자료를 열심히 찾아갖고 자료를 인용해서 데이터를 갖고 이제 증명한 그런 작업들, 그런 작업들은 이제 예주가 본받아야 되고, 반면에 이제 민성이 같은 경우에 아까 말했던 그 반론 뭐 제대로 잘 썼고, 그다음에 예주 같은 경우 아까 증명을 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두 가지 논리를 어떻게 해서 증명을 해 나갈 건가라는 부분에서 논리적인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들, 그것도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너네 유튜브 수뇌문 사실 이 사람 언제 TV에선가 한 번밖에 못 봤는데 유튜브의 신 대도서관 알아? 유튜버? 몇 번 대도서관이라는 유튜버 알아? 들어보기만 들어봤어 예주는? 민성이는? 했는데, 수뇌문 근데 영상을 본 적은 없어요. 대도서관이라고 그 사람이 아주 뭐 이렇게 랭킹을 달리는 사람이라는데 그 사람의 자전적인 이름은, 어? 이름은 알아요. 그 아, 광고에서 그래. 도서관테 갔다 왔죠. 근데 선생님은 그 사람을 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아 보니까 무슨 게임 방송 무슨 해설해갖고 뭐 저기 하는 사람이라고 하던데 어쨌든 대도서관이라는 사람이 유튜버로서 자신이 어떻게 성공했나 이것도 이제 결국은 진로와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요즘에 유튜브가 워낙 또 이제 미디어 중에서 대세인 미디어이기 때문에 유튜브와 관련된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유튜브의 신이라는 책을 가지고서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잘 쉬시기 바랍니다. 안녕.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